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최악인 2018년도였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도 좋아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결국 대폭망했는데 새해에도 그 기조를 이어간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바닥이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김정호 교수님 모셔서 새해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018년도 네. 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부가 2018년을 기다려달라. 네. 이렇게 막 공언을 했잖아요. 네네네. 소득주도 성장을 해가지고 2017년에 효과가 나타날 거다 하다가 안 나타나니까 아직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고 뭐 장하성 실장이 그냥 네. 뭐 큰 소리를 쳤는데 2018년 다 기다려봤는데 이건 뭐 완전히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폭망했죠. 야, 진짜 이거 어려워요. 체질이 바뀌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네. 체질은 바뀌고 있어요. 나쁜 쪽으로. 나쁜 쪽으로 지금 체질이 바뀌고 있어서 이거 참 큰일이에요. 경제 체질이 정말. 회복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2018년도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최저임금인데 그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일자리도 없어지고 덜 가져가게 되고.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알바생들 내보내고 보통은 남편 혼자 나와서 사장님 혼자 나와서 이제 가게를 보셨단 말이에요. 알바생을 데리고. 그런데 이제 알바생들을 내보내고 부인이 나오셨어요. 가게마다 그런 집들이 정말 많아요. 부인 나온 집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여성 취업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웃을 수도 없는 그런 현상이 생겼고,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가 그래서 뭐 민간 일자리는 뭐 대폭 줄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뭐 야단 법석을 했는데 그것도 뭐 달라진 거 없고 기본적으로 직장 내에서 싸움만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 너는 자격도 없는데 왜 자꾸 정규직을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러고 싸우고 뭐 그냥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싸우는 정책이야. 국민들을 싸우게 만드는 정책 이렇게 돼버렸어요. 주 52시간.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고 내건 그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퇴근은 일찍 하죠. 저녁은 있는데 그냥 우리 늘 얘기해 왔듯이 저녁밥은 참 먹기 힘든 그런 정책이 돼버렸어요. 이게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거 그런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일은 짧게 하면서 그동안 예를 들어 60시간, 70시간 동안 했던 그 성과를 52시간에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52시간 일을 하면서 소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시간만 짧아지고 뭐 과거에 했던 일들을 그냥 손을 놓고 직장을 나오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투잡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뭐 그런 현상이 또 생겼습니다. 사업장마다 뭐 5명 이상 뭐 근로자가 되면 그걸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5명에서 7명으로 늘려볼까? 뭐 10명으로 가볼까? 이런 분들이 늘리지 않고 있고. 그렇죠. 또 나 괜히 인력을 많이 쓰고 있네. 이거 우리가 다 지켜야 되네 하면서 줄이는 경우가 생겨서 줄이죠. 점점 그러니까 줄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 축소지향 경제가 되는 거예요. 점점 쪼그라지는 그런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1998년에 맞이했던 그런 외환 위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망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수축해서 쪼그라드는 그런 위기를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걸 조금씩 써가면서 계속 수축 하다 보면 결국엔 망하는 거죠. 그렇죠. 어느 날 뭐 한 2년, 3년 정도 지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네. 그렇게 됐다는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 그렇게 수축하고 쪼그라들고 가난해지고 하는 그런 단계, 그런 흐름 속에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그러니까 뭐 중간에 중상층이라고 그러죠. 중산층이 없어지는 네. 그런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자영업자들이 뭐 호프집 하던 분들, 뭐 식당 하던 분들이 이제 집에 있는 자녀라든가 또 부인이 나와서 일하다 보니까 이게 또 가정 파괴로 가고 있어요. 같이 일하다 보니까 그렇죠. 싸우게 되고. 좀 안 봐야 되는데 이제 좀 예. 시간이 된 부부들은 안 보는 게 좋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말씀하시면 그렇죠. 또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삼식이 뭐 이러면 그 집 파탄 나요. 예. 그러니까 좀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네. 글쎄 뭐 집집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버티는 것도 저는 그렇게 오래 못 간다고 봐요. 예.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2019년에는 아마도 폐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어떻게 나아지겠지 하면서 버티던 분들이 진짜 안 나아지는 거네 라고 포기를 하면서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가를 사는 분이 네. 밑에 그 상가들이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하면 예. 그분은 또 이제 사실 옛날에 뭐 하느님이 건물주인데 네. 은행에 낼 돈이 없으니까 건물이 또 이제 무너지는, 예? 또 경매로 나오는 그렇죠. 악순환이 예. 계속 되겠네요. 부도가 나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것과 연관해서 2018년 올해는 또 집값이 많이 올랐던 그런 해죠. 네. 그리고 집값이 그야말로 양극화된 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강남을 비롯한 좀 살만한데 사람들이 이제 돈을 좀 벌면 나 저 동네로 옮겨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동네들은 집값이 많이 올랐고, 네. 그게 아닌 지방이라든가 또는 뭐 변두리라든가 뭐 이런 데는 집값이 오히려 떨어진 또는 뭐 정체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심화된 한 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집값을 잡겠다고 그냥 뭐 종부세 강화하고 다주택자를 뭐 범죄자 취급하고 뭐 그 야단 법석을 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 다주택은 안 되는 거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렇다고 부동산을 안 가질 수는 없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여러 채는 안 돼. 그러니까 싼 것들은 팔고, 그래서 한 채, 비싼 거 한 채로 모으자. 이런 수요가 뭐 대폭 이렇게 생겨난 그런 한 해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싼 집들, 비싼 주택이 기존에 이제 비싼 주택이 있는 그런 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더 뛰고, 그렇지 않고 지방 도시라든가 뭐 이런 데는 집값이 변두리. 떨어지고, 예. 변두리라든가 또는 뭐 빌라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죠. 이런 데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더욱 증폭됐던 한 해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올해 한 해 우울한 일들만 계속 있었네요. 경제적으로는 수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반도체 수출은 많이 됐다고 하지만 뭐 그 이외에 우리 산업을 뒷받침할 뭐 4차 산업이랄까, 뭐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는 지금 또 계속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력 산업 중에서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잘 나갔어요. 네. 여전히 수출이 잘 됐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전자기기 또는 데이터 센터들 이런 데들의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이 전체 세계 반도체, 특히 그 DRAM 이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수요 확대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나라가 됐죠. 그래서 반도체 수출은 좋은데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정체해 있거나 아니면 수축했거나 뭐 그런 현상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보면 이 주력 산업, 즉 전자, 건설,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뭐 네. 비철금속 뭐 이런 데들인데 네. 이런 업종들 제조업 글로벌 제조 대기업들이 이제 성장해 있는 그런 업종들이 이제 고점에 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더 이상 앞으로는 못 가는 상황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아니면 미끄러지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게 확실하게 보였던 한 해고 내년에는 아마도 더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요. 예. 자동차 굉장히 어려웠어요, 올해. 예. 예. 근데 수출이 내년에는 어려웠다고 뭐 그래요. 어떻겠어요? 이게 결국은 그 토요타 자동차 같은 일본 기업들의 제도약, 왜냐하면 엔화 약세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일본 제품들의 경쟁력이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것에 따른 반사 손실이기도 하고 또 중국 자동차들이 또 약진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한국 자동차가 뭐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아마 내년에는 더 힘들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부품 업체들이 중국 자동차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 조립 업체들한테다가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대요. 아, 그러면 이게 중국 차야, 한국 차야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네. 그 전체 글로벌 경제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런 거는 좋은 현상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그러니까 연결 가능성이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글로벌 경제 그 전체 세계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품값이 낮아지니까. 떨어지고 품질은 좋아지고 하는 그런 현상인데 우리나라만 놓고 따져 본다면 이거는 재앙일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그것도 그렇지 또 철강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특히 철강 같은 경우에 포스코에 이제 노조가 본격적으로 생겨나게 될 텐데 네. 노조가 포스코에도 민노총이 들어가서 강성 노조가 힘을 쓰게 되면 포스코가 과연 제대로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매우 뭐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내년에는 본격적인 추락, 그러니까 그 하락 곡선, 하강 곡선을 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요. 내수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자영업자들의 그런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거는 생겨나느냐? 신 대표님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4차 산업혁명인데 이제 새로운 것이 생겨나려면 4차 산업혁명을 우리도 이루어내야 되는데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기존에 생활하던 방식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택시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또는 출퇴근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는 거죠. 또는 물건을 사는 방식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충분히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게 또 산업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게 어렵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걸 하시던 분들하고의 마찰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지금 카풀 서비스니 또는 뭐 그 택시 서비스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충분히 새로운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기존의 택시 기사님들을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 빅데이터 같은 것을 가지고 빅데이터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농업을 완전히 새로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을 완전히 첨단 산업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네, 그렇죠. 그런 산업. 그래서 뭐 농산물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품질은 좋아지고 뭐 농약 걱정 없고 그런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기술은 충분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농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업도 안 돼요. 농업도 안 되고 운송업도 안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숙박업을 혁신을 하려고 하더라도 기존의 숙박업자들하고의 마찰 때문에 그것도 안 되지. 유통업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더라도 골목 상권 때문에 또 안 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은.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지금 잘하는 거는 추락하는 거고 앞으로 새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막혀 있고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걸 뚫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국민들의 사고방식, 태도 이런 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럼 바꿔달라고 대통령이 나서서 설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가 설득하겠어요? 근데 해준다고 그러니까 뭐 예, 자기가 우리 다 한다니까. 예, 신의 한 수에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뭐 보시는 분들이 한 40만 우리 40만 넘었나요, 이제? 40 이제 3만 가고 있어요. 예. 4만 가고 있네요. 예, 44만이 보시는데 뭐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5천만이 보셔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진짜. 예. 예. 아, 국민 개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신 예. 개조가 필요할 것 같고 4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들에 대한 혁신, 예. 예, 그리고 또 양보, 네. 예, 또 그분들에 대한 미래 보장 이런 예.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많이 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유지시키려고 계속 정부가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뿐만이 아니고 그 들어오질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는 못 들어가게 새로운 지원만 하고 있고. 산업들, 그러니까 소위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혁신가들 이런 사람들이 거길 들어오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들어오질 못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기존에 계시는 골목 상권의 상인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이니 기존 농민들이니 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거를 정부가 또 나서 가지고 규제로 만들어서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새로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네. 기존의 일자리를 지킬 수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새로운 맞물려 일자리를 같이 만들어주는 걸 해야 예. 되는데. 이게 서로 그러니까요. 맞물려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핑계 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네.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안 그러면 다 같이 추락을 하는 건데 지금 저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한국인들이 전부 스크럼을 짜고 있어요, 지금 다. 아무도 못 들어와 하고 스크럼을 서로 짜가지고 그래서 아무도 정말 옴짝달싹을 못 하는 거예요. 서로 어깨동무 딱 하고 이러고 있어도. 네. 그리고 다 같이 빠져 죽는 거죠. 여기 물 들어오면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죽고 같이 살자 뭐 네, 이런 건가. 다 같이 죽으면 괜찮은 건가요? 그거 그래도 더 죽는 나쁘죠. 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새해는 이제 우리 과거를 털고 가야 되는데 예. 2018년도에 나쁜 악습들, 잘못된 점들 그대로 또 2019년도 끌고 갈 게 바로 문재인 정부거든요. 예. 새해에는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질지 또 궁금합니다. 새해에 참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 세계 경제 이야기를 하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세계 경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세계에다가 수출을 해서 성공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을 안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미국은 좋을 것이다. 새해에도. 예.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좋거나 또는 덜 나쁠 것이다. 나쁘다고 하더라도. 예. 예. 그런 거죠. 중국은 어떨 거냐? 중국은 아마도 미국 때문에 아주 힘들 거다. 그 중국 자체의 모순도 이제 계속 누적돼 가지고 그것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네. 미국이 중국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미국은 2011년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은 2등 국가가 기어 오르는 걸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예. 1980년대에는 일본이 기고만장을 해가지고 미국한테 덤비려고 했잖아요. 근데 네. 그걸 가만히 안 놔뒀잖아요. 그래서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일본을 거꾸로 때렸죠. 근데 지금은 그 미국이 중국이 미국에 덤비는 걸 이제 못 봐주겠다라고 그건 확실하게 결정을 한 것 같고 그것이 무슨 정책으로 그러니까 무슨 결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지도층의 아주 지배적인 분위기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를 바 없다. 그것은 아무튼 미국의 지도층이라면 대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거는 변할 사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중국은 아마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 특히 중국이 미국 시장에다가 물건을 팔고 또 미국 기술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훔쳐다가 뭔가를 한 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 지식재산권을 그냥 돈 안 내고 가짜로 쓰고, 그냥 막 만들고 돈 안 내고 쓰고 뭐 이런 거 도용해갖고. 아닙니까? 네. 그게 사실은 도둑질인데 그거를 이제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예
뭐 금지를 시켜버리겠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뭔가 거래를 해도 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중국은 어려울 거다. 중국이 어려우면 한국도 어렵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미중 분쟁 때문에 한국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또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또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도 금리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한국이 수출 아마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내수는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렇게 보이죠. 아, 내년에도 이제 상당히 어려운 해가 될 텐데 예.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좀 정신을 차리고 기업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들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예. 뭐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지금. 상황이 예. 아니죠. 계속 변명하는 거와 같고 네. 변명으로 아마 일관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혁신 성장, 그러니까 이 정부가 내세웠던 것이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뭐 혁신 성장 뭐 네. 이런 거였는데 소득주도는 해봤지만 망했죠. 뭐 망한 거고 네. 공정경제 이거는 재벌 때리기거든요. 재벌 때리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때리는 거예요. 네. 그게 좋아지는 건 아니죠. 좋아지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좋아질 만한 게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말만 하는 거예요. 왜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혁신이라고 해가지고. 예, 조금 혁신하려 그러면 인터넷 은행이니 뭐 이런 건데 이게 뭐 제대로 되나 말이죠. 이게 분위기가 안 돼 있으니까. 예, 카풀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정부가 좀 대호각성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뭐 그럴 것 같지 않고 북한 가지고 어떻게 좀 이걸 뚫고 나가려고 할까요? 아, 여론몰이나 좀 하고. 예. 근데 뭐 북한에 대해서는 열리면 열릴수록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예. 김정은이 물러나지 않는 한은 우리는 북한하고 뭔가를 하면 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아, 2019년도는 외교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예. 대혼란의 위기에 봉착할 거다. 이런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오늘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거의 경제적으로 그런 똑같은 거죠. 분위기 예. 아니겠습니까? 네. 안보적으로는 지금 뭐 미국이 새해에도 북한과의 그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안 되면 이제 군사 옵션에 나설 거고 뭐 경제적으로는 말씀하셨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계속적인 지금 무역 전쟁이 네.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이 이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큰 경제적으로 손실일 것이고 예. 뭐 사회적으로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죠. 지금 뭐 굉장히 어지러워요. 뭐 무슨 뭐 동성애 뭐 여러 가지로 뭐 허용해 준다 뭐 얘기가 돌면서 사회도 흉흉하고 말이죠. 뭐 군대는 지금 축소되고 뭐 국방도 흔들리고 뭐 좋아지는 게 없어요. 좋아지는 거라고는 한번 좋아지는 걸 얘기해 보고 싶은데 그게 뭐가 있을지도 참 뭐가 좋아질까요? 뭐 없어요. 뭐가 좋아질지 한번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떠올려도 동성애자들은 좋아지겠네요. 동성애자들 입장에 따라서. 동성애자들 좋아지고 또 이단을 믿는 사람들 군대 안 가서 좋아지고 아, 그러네요. 예 그런 부분들 어린 학생들은 또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뭐 학교에서 지 맘대로 하니까. 그렇죠. 네. 요즘 혁신학교라고 만들었는데 학부모들이 그렇게 반대한대요. 혁신학교 보냈더니 애들이 학업 성취도가 너무 떨어져 갖고 네, 그러게. 그러니까 이자들이 하는 게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다 망해먹는 길로 가고 있는 건데 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서서히 알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죠. 예, 저는 최근에 저는 이제 음악 극이라든가 뭐 댄스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댄버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네. 드라마를 봤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거제 여상이 싫어하더라고. 거제도 조선소가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 여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제 그 댄스 스포츠 클럽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그 학교 생활이 그대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에 기반을 둔 드라마인데 깜짝 놀랐던 것은
거기 여고생들이 선생님한테 막 반말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랬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그런가 보다. 문화적으로도 우리 사회의 전통이 좀 무너지는 부분이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 뭐 진짜 새해는 뭘 할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걱정하실 텐데 네. 뭐 신의 한 수는 4차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미 그렇습니다. 4차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알려주는 입장이고 미디어가 4차 산업으로 변한다는 게 유튜브, 인터넷으로 그렇죠. 변하고 있다는 게 이제 네. 본격적으로 나온 예. 것이니까요. 예. 아, 근데 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걱정이에요. 막 되는 게 없대요. 치킨을 팔아도 남는 게 없고, 또 음식을 팔아도 남는 게 없고, 뭐 전자제품을 팔아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뭐 뭘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요즘은요, 모이면 다 한탄이고, 예, 눈물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미 뭐 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저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차하면은 농담, 이걸 지금. 예. 예. 근데 이게 크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쳐서 그런 것 같아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 공장제 사회, 3차 산업혁명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공장제 사회가 문을 닫으면서 급격하게 문을 닫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거대한 시대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산업의 과거 방식으로 산업을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분들은 이걸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정부까지 그렇게 적응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부가 나서 가지고서 이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살던 방식대로 내가 보장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느냐?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라면 국민들에게 눈을 떠서 시대의 흐름을 좀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다 빠져 죽어요.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리고 이 시대의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부터 눈이 먼 거죠. 본인부터 앞으로 지금 오고 있는 세상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보장해주고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먹고 살던 대로 다 보장해줄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처음에 국민들이 믿었잖아요. 근데 먹고 살아지나? 안 되죠. 안 되죠. 역사가 바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기술이 바뀌고 있고 모든 게 다 바뀌고 있는데 세계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만 예전에 먹고 살던 대로 먹고 산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 대통령을 만나고 그런 대통령을 뽑은 게 참 불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불행을 새해에는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기가 어렵다. 2019년도도 굉장히 위기인데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신의 한 수를 보고 정보를 공유해서 위기를 좀 대비하고 예. 만약에 또 선택을 하게 된다면 내후년에 또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올바른 선택을 해서 미래에 그나마,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나라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18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예. 그리고 마음고생 또 돈의 고생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셨을 텐데 2019년 객관적인 상황은 좋아질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만이라도 좀 이제 달리 먹고 새로 다가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시를 하시고 그래서 나 자신을 어떻게 바꿔야 다가오는 세상, 다가오는 시대에 잘 살 수 있을까? 또 그리고 내가 이 다가오는 시대에 어떻게 세상에 큰 쓰임이 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아직 받으십시오. 시간이 좀 남았지만. 네, 새해 100만. 100만 갈 겁니다. 네, 구독자 100만. 네. 네. 유튜브에 그 분석 사이트가 있는데, 네. 새해
예, 2019년도 후반기에 100만 나온다고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분석을 하고 예. 내후년에는 200만, 대선 가면 300만까지 간다고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와. 예. 아유, 세상의 잘해. 판도를 바꾸시는 거죠. 4차 산업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4차 산업이라는 게 지금 화두지 않습니까? 근데 뭔지 모르시잖아요. 사실 신의 한 수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미디어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의 플랫폼에서 지금 인터넷 플랫폼으로 바뀌었죠. 인터넷 하지만 실제로 바뀌고 있고, 여기서 수익을 내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 이렇게 뉴스가 바뀌었습니다. 미디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새로운 세상에서 뉴스를 접하게 되겠죠. 때문에 신의 한 수를 주변에 많이 소개해주고 하는 것도 이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정치도 좀 4차 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아직도 말이죠. 정치는 1차 산업 아닙니까? 1차 산업. 예? 아직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정치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신의 한 수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그리고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올려주십시오. 대한민국 선도하는 1등 방송 신의 한 수. 예, 올해는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요. 새해에는 대한민국 1등이 아니라 세계 1등으로 거듭나는 방송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